오늘의 시그널 픽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 앞서 지금 두 분과 신랄한 이야기를 길게 좀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목소리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또 힘을 실어주는 한마디를 하면서 시끄럽습니다. 아니,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잘못 뭐 강유정 대변인 오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못하면 우리 국민분들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라면, 왜냐하면 언론 입장에서 보면 사퇴를 요구했더니 뭐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인지했거든요. 저도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원님 재판이라는 표현 흔히 쓰잖아요. 근데 이게 원님 재판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삼권 분립 확립되기 전 봉건 시대에는 원님이 행정부의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의 수반인데 원님이 재판도 하고 뭐 법도 만들고 이제 다 하던 시절에 전제 군주 시대의 얘기고, 근대 사회가 되고 나서부터는 명확하게 삼권을 분립해 가지고 등치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그렇죠. 권한을 침해하지 못하게. 근데 이걸 갑자기 시간을 뭐 한 300년 뒤집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대법원장은 내가 임명한 거니까 물론 나라고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같은 언론인은 그걸 잘 알지만 아마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추미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막 하니까 어제 아마 틀림없이 용산 대통령실 아침 회의에서 이거 오늘 끝나고 나면 기자들이 질문할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면 용산에서 아유 그거는 안 되죠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뭐 홍보수석도 있고 하니까 정무수석하고 얘기를 했겠죠. 뭐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냥 그 정도로 표현을 하시죠. 그게서 나온 게 원칙적인 공감이겠네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언론 생활을 워낙 오래 했고 대변인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회의하다가 뭔가 적절치 않으면 대변인이 뭐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걸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근데 앞에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이게 뭐 개연성이 있다면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이 얘기가 저는 이 지금 여권 내부의 보편적 그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법원장이 임기를 보장한 거는 현대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야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게 있을 수 없을 텐데 저는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내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헌법에 대법원장 삼권 분립이 명시가 돼 있고 대법원장의 그 임기가 분명히 물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 돼 있지만 임기를 보장하게 돼 있고, 가장 우리가 법의 헌법적 가치 중에 이제 그 중요한 시스템적인 가치는 삼권 분립이거든요. 근데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다 장악했으니까 사법부는 없애도 된다.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거는 헌법을 침해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어제 내 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 이게 누가 어떤 취지로 대변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통령실에 공감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우리가 말 실수한 거예요라고 얘기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으니 사법부에서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발언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지금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이다라는 쪽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입법부를 통해서 그런 전횡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전횡을 한 기본적인 그분들의 설명이 우리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약간 무리한 것도 괜찮다. 국민의 뜻이다. 그 선출된 권력이 잘 못하면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광장으로 나갑니다. 또 숫자가 부족하다면. 근데 지금은 광장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기본적인 늘 해오던 것을 보면 선출된 권력이 다 못하면 부족하면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나갑니다. 저분들. 근데 지금은 국민에게 직접 물을 필요가 없어요.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광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고 광장에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리도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죠. 네. 아마 제가 오늘 저희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저희 의총이 갑자기 어젯밤에 이제 네. 소집이 됐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 틀림없이 그럼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자는 얘기 나올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장애투쟁. 아니 저는 예. 지금 결론을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할 수 없지만 네네. 장애투쟁 얘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극우 세력 아스팔트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본인들의 생각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하고 지금. 있으면서 어떻게 입법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가지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법관을 우리 마음대로 뭐 임명을 한다. 대법원장은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광장에 나가든 아스팔트로 나가든 그걸 왜 문제 삼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대통령이 저런 발언하는 자체가 탄핵 사유다라고 공개적으로 저는 얘기를 그 했어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아, 그래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의 첫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대통령이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예. 저럴 수 있나 보다. 있나 이렇게.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비판이 막 나오면서 오전에 그 얘기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아마 좀 뜨끔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보기엔. 그러니까 해명문을 몇 번 냈잖아요. 결국은 오독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말을 당신들이 잘못 읽었다라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청와대 대변인이 할 수 없는 얘기죠. 그렇죠. 대통령실. 기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까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오독할 정도로 얘기를 하면 본인의 잘못인 거죠. 그렇죠. 대변인이 네. 오독을 할 정도로 얘기를 하면 본인의 잘못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똑바로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잘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오만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상황이 너무 이례적이었거든요. 이례적이죠. 오전에 불과 1시간 반 사이에 입장이 2번, 3번씩 바뀌면서 기자회견을 다시 자처해서 브리핑 속기록을 그러니까 지우고 본인들도 대책회의를 계속 했을 거예요. 아차 싶었던 네, 거죠. 아차 싶었던 거죠. 언론의 반응을 보면서 대책회의를 계속했고 이게 대통령에게까지 넘어오기 전에 네. 그러면 대변인 막자. 선에서 막자. 뭐 대변인 선에서 안 막아지면 아마 뭐 정무수석 선에서 막자. 또 그게 안 막아지면 비서실장 선에 막자.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기 범죄에 막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저러는 거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내란 프레임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내란 상황을 민주당이 이렇게 네.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 같은 생각으로 들 수 그렇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사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급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이 아니고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력은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5년 지나면 언젠가는. 본인에 대한 재판은 이건 재개될 것인데 네. 첫 번째는 이 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법을 만들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든지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미래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적폐청산의 구호가 50년 집권 100건 집권론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척결의 그 속내는 계속 집권하겠다는 그렇죠.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황인과 보세요. 내란을 지금 막 주장을 해서 계엄 다음 날부터 이건 내란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몰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적절치 않은 계엄이라는 것을 했지만 이게 내란이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 동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건 내란은 아닌 것 같아.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약에. 머리 아프니까 뺐잖아요. 네. 이렇게 결론이 났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렇게 몰아붙인 것이 아니고 저희 보수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몰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절반을. 절반을. 그러면
그때 가서 내란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네. 그 지나간 몇 년 동안에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해왔던 일단 정치적 압박이라든지 지금 특검 조은석 특검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내란이어야 해. 결론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사법부가 이걸 하는 걸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될 것 마음대로 같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란 재판부를 만들자고 얘기를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않았어요. 툭 던지듯이. 근데 몇 가지 사례에서 뭐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제 내란 재판부는 거의 상수로 지금 추진합니다. 그렇죠. 이달에 뭐 네네. 통과시키겠다는 것인데 근데 내란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문제는 그럼 재판관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고 내란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본인들이 처음에 얘기한 거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명한 대법관은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네네. 해가지고 정말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만 내란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네.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대법원장을 일단 물러나게 하고 또는 물러나는 것에 준할 정도로 압박을 해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내란 재판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무리한 스텝을 계속 가는 것이고 입법부에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나섰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나선 거에 대해서 뭐 거의 모든 법학자는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위배된다. 어떻게 예.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지금 약간 주춤주춤 하면서도 한 발 물러서는 듯 하면서도 앞으로 계속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 이거 국가적 불행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인민주권론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앞서서 이상민 전 의원께서. 근데 지금 평검사들이 검찰 조직 해체와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 목소리를 내고 했었잖아요. 판사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조용히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고 말았었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대통령과 민주당, 여당, 집권 여당이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판사들도 지금 어떤 아니요, 의견을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부류가 이제 두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법부 안에서도 사법의 정치화가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치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지켜져야 된다는 그렇죠. 큰 공감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걸 지금 봤잖아요, 지금. 근데 검찰은 저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검찰 권력과 이 판사 권력이 약간은 좀 경제 관계에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이제 공격이 우리한테까지 들어오는 걸 보면 저는 사법부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공세에 대해서 저는 사법부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럼 이재명 재판도 해라 그러면 그거는 왜 멈추니 그 논리는 도대체 뭐야라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전에 사법부의 독립이 이렇게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법관들이 나서셔야죠. 본인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대통령이 거론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법부가 가만히 있습니까?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이 지금 상징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헌법의 삼권 분립의 수호자가 돼서 본인이 끝까지 버텨야만 우리는 삼권 분립을 지키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그게 핵심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실형을 표방을 하고 심지어는 나는 우파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중도적인 스탠스를 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이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죠? 그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이거는 아니죠. 뭐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 걸 보면 본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내란으로 진압을 해서 본인을 사법의 심판대 위에 세운 반대 정파를 완벽하게 진압하지 못하면 본인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됐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그 어떤 그 바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무슨 강요가 전과 23범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그냥 지나간 일을 저희가 덜쳐서 망신 주자는 것이 아니고 네네.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죠. 본인이 내가 뇌물 받아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뇌물에 대해서도 약간은 동정적, 온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전과를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는 겁니다. 그걸 뭐 꼭 저희가 얼마나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네. 지금의 이 상황이 국가를 굉장히 위험한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네. 그 하나의 책임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모두 해주신 질문처럼.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